삼각함수는 삼각비를 표현을 바꾼 다음에 확장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좌표평면에서 설명하기로 하죠. 우선 이 좌표평면에는요, 동경 OP라고 하는 반직선 O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교점 P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면 삼각비의 표현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분명히 삼각비에서는 빗변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기준각 정하고 빗변이 나오고 대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각각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세타에 대한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이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는요, 이 대변의 길이는 당연히 이 교점의 y좌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점의 y좌표가 대변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변의 길이는 결국 이 교점의 x좌표를 읽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 이웃변의 길이가 결국 r, y좌표, x좌표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숫자로 나타내는 거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일사분의 세타고요. x, y 대신 아예 숫자로 정했습니다. 일사분의 이미지점 하나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읽으면 결국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소설을 발 내리고 반지름 5니까 결국 사인 세타는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읽으면 결국은 삼각비와 별 차이점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이것이 둔각이 돼버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삼각비로 푼다는 것은 여기서 사인 세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국 세타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둔각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확장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여기 r분의 y, 여기서 반지름이란 OP의 길이고 OP의 길이는 반지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분의 y좌표 3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좌표 5분의 마이너스 4. 이것은 길이가 아니라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을 때 분명히 좌표를 읽어야지 4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장해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는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 P점의 좌표 구하는 게 더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 그림에서 이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림에서 해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5분의 3, 5분의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온 거는 결국 반지름과 x좌표와 y좌표 가지고 해결한 거죠. 결국 이 직각삼각형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x좌표 표현한 것은 마이너스 4, 그건 삼각비처럼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4 쓰시고, 그 다음 y좌표는 y좌표 여기 3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면 5분의 3은 결국 이 각에 대한 사인이고요. 5분의 마이너스 4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또 이 각에 대한 분명히 탄젠트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우측에는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여기서 얘기한 바로 여기는 값을 구하려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이걸 기준각으로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 4분면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세타는 분명히 이렇게 3, 4분면 각입니다. 역시 P점의 좌표 이미지를 하나 여기다 숫자로 이제 적어 놨고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인은요, 그럼 반지름 우선 5 구한 다음에 사인은 점의 좌표 알면 5분의 마이너스 3, 코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4,
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구해지는데, 이때 나중에는 이 P점의 좌표가 구하는 게 더 복잡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림에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반지름 R과 X좌표와 Y좌표를 표현한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Y좌표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그 다음에 X좌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기준각은 이쪽을 기준각으로 생각하고 풀면 되겠다는 겁니다. 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3, 코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4, 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4, 4분면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게 여기 세타지만 이것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당연히 R, Y와 X 포함한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고요. 반지름 여기 5, X좌표 4, Y좌표 마이너스 3, 기준각은 역시 여기 X축과 사이에 있는 이걸 기준각으로 보면서, 그럼 사인 세타는 이 세타 이쪽인데 사인 세타 값은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서 5분의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4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P점의 좌표는요 3,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경 OP를 표현한 다음에 이것이 나타내는 것 세타까지 표현하면 이게 세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빗변으로 하면서 여기 Y좌표 표현해보고 X좌표 표현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해결하게 되겠고, 그럼 X좌표 3, Y좌표 마이너스 4, 반지름 5. 그럼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은 이걸 기준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 1번이 답이고요. 대신 여기서는 또 더 쉽게도 풀 수가 있죠. 반지름이 OP의 길이 그것이 알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러면은 5분의 Y좌표, 이게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좌표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하나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절대값이라는 거 하나 다시 정리할까 합니다. 이 절대값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 하나 정리하게 되면, 우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5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좌표 평면에서 표현되는 여기 그림처럼, 여기 문제처럼 3, 마이너스 4의 이것의 절대값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3, 4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대값이라는 뜻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라는 걸 표현하는 것은 수직선에서 표현되고요. 그럼 수직선에 이제 여기 0을 적어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는 한 이 정도 적어 봅시다. 그럼 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 거리가 바로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 거리는 5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3, 마이너스 4 이거는 수직선이 아닌 좌표 평면에 표현되고, 그래서 여기 문제에 여기 표현됐습니다. 여기 P. 여기서 이제 P점의 좌표가 되겠고, 그럼 이것의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의 뜻이 분명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원점 5 거리,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거 OP가 되겠다는 겁니다. 반지름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값, 이 길이는 분명히 그래서 5가 된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 5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변하면 당연히 X좌표와 Y좌표는 다 변합니다. 대신 R이란 이 반지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항상 양이란 걸 얘기한 겁니다. 몇 사분면에 관계없이 R은 무조건 양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K. K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K.
이 OP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타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동경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K 값 구하는 거.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분명히 이것의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 이 직각삼각형의 세계라는 거죠. 이것의 Y좌표는 K고요. 이것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인데 바로 여기를 기준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K제곱 플러스 9가 되겠고 해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K제곱 플러스 9분의 마이너스 3. 이것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도록 K값 구하는 거고 우선 약분 되겠고요. 해서 대각선 곱하면서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9는 이 곱한 게 9니까 제곱해서 81이 되고 K제곱은 72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2 중에 양수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세 가지의 삼각함수 값 구하는 건데 우선 210도에 대한 동경 표현하면 180도에서 30도 더 회전한 이렇게 210도 동경을 표현해 봤습니다. 근데 210도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려면 X축에 수선의 발 내린 이 직각삼각형 세계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30도 그럼 비율이 2대 30도 대변 1 여기 루트 3 그 다음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될 점은 부호 이 점의 X Y도 음입니다. 그래서 사인 210도는 요 직각삼각형의 세계라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10도에 대한 코사인 값 그럼 마이너스 210도 표현하면 우선 시계 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 30도 더 회전한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210도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코사인 값 읽으려면 또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고 이 직각삼각형 세계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비가 30도 그럼 여기 1대 루트 3대 2 조심해야 될 점 부호 이 점의 X Y는 양 그럼 이제 코사인은 여기 직각삼각형 세계라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탄젠트 300도 그럼 또 300도 동경은 270도에서 30도 더 회전한 거 이게 300도가 될 거고요. 역시 탄젠트 값 읽으려면 또 X축에 수선의 발 내린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는데 여기가 30도 더 갔으니까 이렇게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율은 2대 루트 3대 이렇게 1이 되죠. 부호는 X는 양, Y는 음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는요, 결국 이 직각삼각에서 보는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주어진 식 계산하면 주어진 식은 먼저 마이너스 210도, 사인 21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구한 것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 플러스 루트 3이고 다음은 탄젠트 300도 그대로 쓰게 되겠고요.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답은 2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선을 정리하면 y는 루트 3x가 되겠고 이때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것은 결국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60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 나왔다. 그러면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60도 이루는 직선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60도를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 내용을 보면 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 중에 3, 4분면에 있는 점을 P라고 했고요. 이 OP의 동경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 OP의 동경을 이 부분을 세타라고 할 때 이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 동기형 세타는 무엇이 되느냐면 여기 60도 막곡지각 여기도 60도가 돼서 결국은 세타는 240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4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읽어주는 거고, 그럼 또 소수원의 발 내린 이 직각삼각형에서 해결합니다. 그럼 비율은 이제 2대 루트 3을 했더니 반지름이 1이에요. 뭐 비율 2로 해도 되는데 그냥 1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를 1로 보면 여기 루트 3이 아니라 2분의 루트 3이고, 또 30도 대변이 여기 1이 아니라 2분의 1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 또 부 x는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두 개 더한 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각사분면, 그러니까 일사분면부터 사사분면까지의 삼각함수의 값에 이제 지금부터 부호를 볼까 합니다. 우선 사인의 부호를 보기 위해서 사인의 정의는 분명히 r분의 y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r분의 y니까 r이라는 것은 반지름, 그럼 반지름 100% 양수고요. 그 얘기는 y 좌표에 의해서 사인 값의 부호가 정해질 겁니다. y가 양이면 사인 양이고요. y가 음이면 사인도 음이 됩니다. 그래서 y가 양이라는 것은 1사분면과 2사분면의 y가 양이니까 사인 값은 양이 될 거고요. 그럼 3사분면과 4사분면은 음이 되겠네요. 다음은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입니다. 또 r, 반지는 무조건 100% 양이니까 결국 코사인 값의 부호는 x 값에 의해 결정될 거고요. 그럼 x가 양인 1사분면과 4사분면 코사인은 양이 될 거고, x가 음이 되는 2사분면과 3사분면은 음이 됩니다. 다음 탄젠트 값의 부호는 분명히 탄젠트의 값은 x분의 y, x좌표분의 y좌표로 정해지는데 이때 둘 다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대신 둘 다 부호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 되는 경우는 분명히 탄젠트의 값은 분명히 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 양, 양 이런 경우는 결국 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사분면이 되는 둘 다 양이 되는 양과 그 다음 3사분면에 x도 y도 둘 다 음이 되는 이 부분은 양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은 음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거를 우리가 이제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1사분면은 전부 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2사분면은 사인은 양이고요. 코사인과 탄젠트 음입니다. 그래서 사인만 양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다음 3, 4분면은요. 사인과 코사인이 음인데 탄젠트만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탄젠트만 양이다 이렇게 써놨고, 다음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이다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 양돼서 올, 사인, 사, 탄젠트, 안, 코사인, 코.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얼싸안고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중 세타가 제3, 4분면 각인 것은, 지금 밑에 내용들이 부호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부호를 확인해 보면 우선은 올사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3, 4분면에서는.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고요. 사인과 코사인이 그러면 음수인 거, 이것이 바로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1번 코사인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사인도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3번은 탄젠트는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4번에 코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에 코사인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근호 정리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근호 정리를 보는데, 우선 제곱근부터 루트 x제곱과
그 다음에 세제곱근 x 세제곱과 그 다음 4제곱근 x 4제곱 이렇게 비교해 보자. 우선 이것은 짝수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게 양이면 그대로 나오고요. 양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음이면 양수로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래서 음이면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 다음에 0인 건 그냥 양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짝수제곱근 같은 경우는 분명히 x가 양이면 그대로 나오고요. x가 음이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0은 또 양수 쪽에 포함시킬 거고요. 대신 홀수 제곱근에서는 분명히 x가 양이면 x 쓰고요. x가 음이면 그냥 x 자체가 음수니까 그냥 x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홀수 제곱근에서는 x에 관계없이 그냥 x 쓰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곱근이 있고요. 세제곱근이 있고 네제곱근. 그래서 세제곱, 네제곱 다 근호 정리합니다. 그래서 양인지 음인지만 알면 해결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홀수 제곱근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로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양, 음에 관계없이. 그걸 강조하면서 그럼 이 문제 풀 텐데 이 문제 우선 시작할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호도법 나왔어요. 아직 사실 호도법 설명 안 했는데 그냥 풀게 되면 이 얘기는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는 걸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4사분면 쪽이 있고요. 이 4사분면에서는 옳사 않고 코사인만 양입니다. 그래서 4사분면에서는 사인은 음이고요. 탄젠트도 음이고요. 대신 코사인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우선 절대값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근호 정리 사인 제곱. 그런데 사인이 뭐예요? 음수. 그럼 근호 정리할 때 양수로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양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코사인 나옵니다. 다음 탄젠트는 또 뭐예요? 음입니다. 그러면 양수로 나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하는 겁니다. 해서 결국 탄젠트 없어지고요. 그리고 사인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지고 그러면 주어진 거는 이제 뭐예요?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절대값 적는데 이게 만약 음이었으면 앞에 마이너스 붙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코사인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와서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각 세타가 사인 세타값 탄젠트 세타값 음을 만족한다.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당연히 양이란 얘기입니다. 세 개 다 음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이 양이 되는 경우는 결국 또 올사탕코 결국은 사사분면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 세타가 사사분면일 때 2분의 세타에 대한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가? 결국 세타의 범위를 가지고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하는 일반강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세타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분명히 사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사분면은 270도와 그 다음에 360도 사이. 그래서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270도보다 크고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360도보다 작다. 이렇게 사사분면이죠. 그래서 이제 2분의 세타의 범위 구하게 되면 2로 나눠줘서 180도엔 플러스 135도보다 크고 또 180도엔 플러스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를 표현해 보면 우선 180도에는 동경이 몇 개냐면 당연히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을 먼저 표현해 보면 n이 0인 경우 그럼 0이 되겠네요. 그래서 0도 또 n이 1인 경우는 180도 그래서 180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두 개의 동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계속 숫자 넣어봐야 이제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n이 0인 경우는 그럼 0도에서 135도 더한 거와 180도 더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 135도 더한 135도
0도에서 180도 더한 180도. 그래서 요 사이. 이거와 다음은 n대 1 대입한 180도에서 135도 더한 180에서 135도 더한 315도, 또 180도에서 180도 더한 360도, 요 사이가 되겠네요. 이거 파란 선이 이제 더해진 거. 그래서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 답은 4번입니다.